네, 오늘 짱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두 섹터죠.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확연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적 예상은 한 10조 원 언저리로 다 보고 있습니다. 컨센을 하회할 거다라고 보는 업체도 있고 컨센에 부합할 거다라고 보는 업체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둔화됐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나온 그 리포트 보면 SK증권이 86,000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좀 낮은 목표가를 잡았고 뭐 BNK 투자증권은 81,000원까지 좀 내려 잡았거든요. 웃음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IM투자증권은 77,000원까지도 내렸기 때문에 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 3분기 영업이 컨센 뭐 10조에서 11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DS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분야가 뭐 5조대 초반이 나올 거냐, 아니면 6조를 넘길 거냐, 뭐 이런 거기 오히려 반도체 좀 집중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D램이나 랜드가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반영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또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추가할 수 있다, 뭐 넘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예 컨센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만 원을 기점으로 공방을 굉장히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애널리스트의 언급들을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전반이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면에 또 SK하이닉스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또 애널도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만 좋다 그러고 삼성전자 나쁘다 그러면 뭐 업계에서 삼성전자에서 안 불러줄까 봐 걱정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도 좋다는 얘기는 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뭐 여전히 뭐 레거시 쪽에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에서 언제 바닥을 잡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지금 오히려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계속 뷰와 일치하게 아빠보다는 엄마가 지금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부분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네가 말하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살 거면 제가 볼 땐 내일 발표하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길게 끌고 가실 거면 내일 좀 싸게 사시거나 아니면 내일 바닥을 확인하고 사시거나 어차피 발표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좋게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하면 6만 원대를 지키면서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의 바닥은 잡히지 않았나. 지금 가격이 예전에 적자일 때 가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네. 여전히 삼성전자 여전히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닥 터치할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매수 의견도 여전히 유효하다. 뭐 다른 증권사도 목표 주가 줄 하향하긴 했지만 매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삼성전자 추월할 전망이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3분기에 꺾이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그 이제 고부가 가치인 HBM 제품을 너무 잘 팔고 있기 때문이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이닉스가 이쪽에서 더 성장할 거다. 거기다가 아예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 제치고 아예 탑이 될 거다.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으로 지금 너무 견고한데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삼성전자를 추월해 버린다면 주가 추이 자체도 좀 많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물량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물량으로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길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전략은 증설을 해 나가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돈이 되는 하이엔드 쪽에서의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HBM 1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 D램이라든지 DDR5라든지 뭐 SSD 같은 경우도 ESSD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ASP라든지 마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승부를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보다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근데 여전히 양은 삼성전자가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업황이 좀만 돌아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이 물량은 어마어마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또 잠재력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4분기 때부터는 네. 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악재는 다 나올 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섹터 자체가.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자체도 그렇고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지금 안 좋은 쪽으로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뭐 약간 어불성설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좀 꺾이고 HBM도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쪽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3, 뭐 4 만들려고 하는 양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만들려고 하는 양,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생산하려고 하는 양 다 더해 보면 쓰는 양보다 많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목표치지 실제 생산량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제 뭐 또 우려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얼만큼 물량을 가져다 쓸지 아니면 투자를 줄일지 이런 것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바닥은 어느 정도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강세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내년에도 뭐 HBM뿐만 아니라 뭐 DDR5라든지 용량이 큰 D램, 뭐 ESSD 이런 거 계속 다 잘 팔릴 거다. 결국 메모리 사이클의 그 뭐랄까요? 그 하락 사이클로 진입은 여전히 좀 과도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우려가 다 반영된 게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고 그렇죠. 한 SK 6개월 뒤의 우려까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영을 시켰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뒤에 우려가 다시 이제 희망으로 바뀌면 또 이제 그 부분은 또 해소가 될 수 있기 삼성전자가 때문에 더 크게 치고 올 수 있다. 뭐 삼성전자가 더 크게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는 또 생산 그 바닥은 잡았지만 달라서. 그렇죠. 이제 그게 엄청나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만약에 뭐 PC라든지 모바일 수요가 급증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힘을 내겠지만 아직은 그런 사이클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입장은 네.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분야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3E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생산하는데 공정이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여부. 예, 수율도 잡아야 되고. 지금 뭐 일부 그 오늘 또 기사나 이제 보고서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1시간 정도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뭐 1시간하고 1.88시간이 걸린다. 한마디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정 자체가 여전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쓰는 공정이 여전히 조금은 하이닉스의 공정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뭐 막상 생산하고 나면 수율 문제,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의 문제, 그러면 결국엔 하나를 팔아서 얼마를 마진을 남기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보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초반에 MUF를 공정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약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일단 그 SK 하이닉스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상단을 20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한지도 궁금하고요. 바닥이라고 좀 확인을 하고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는 하이닉스는 이제 뭐 빠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뭐 거의 지금 5만 원대를 오늘도 보여줬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5만 뭐 9천 원, 8천 원 이렇게 더 많이 빠질 확률은 뭐 별로 없다. 내일 만약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그때가 일시적으로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낸드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디램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좀 또 안 좋을 땐 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그게 뭐냐면 공급량을 생각보다 증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최근에 감산을 하다가 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이제 고객사들한테 돈을 좀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객사들은 비싸게 살 의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럼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고객사들도 지금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좀 사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직은 HBM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보장단도 질문을 드리면 소보장단도 특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왜 가죠? 삼성 밸류체인인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혼자 독보적으로 좀 9% 지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요. 뭐 한미반도체나 다른 SK 쪽 밸류체인은 좀 지지부진한데 이거 왜 소보장단은 반도체 투톱이랑 주가가 달라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라는 이제 운용사가 있는데 액티브 운용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2대 주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지분을 추가로 더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8.47%까지 이제 올렸는데 투자 목적이 경영 참여가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오테크닉스를 좋게 보고 지분을 늘렸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이 좋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그 운영사 입장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워낙 좋은데 왜 좀 많이 갈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대주의? 예, 영국의 운용사가 조금 더 지분을 늘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도 네.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올라갈 만한 호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향후에 이제 그림은 좋지만 여전히 아직은 없는데 이제 그 향후에 그 레이저 장비 관련돼서는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영국의 운용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지분을 늘렸다라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이틀 반영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은 내일부터는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갈까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중장기로 보는 거는 뭐 한미나 이스페타시스나 PSK 홀딩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관련된 장비도 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부각을 받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아직은 최상단의 장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그러면 독점이 아니라 이제 과점 형태로 가는 건데 한미 반도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가가 말해주는 거는 그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의 한계치를 나머지들이 채워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물량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 팔고 이제 남는 물량을 또 다른 회사에 오퍼를 주는 걸로 판단해 주셨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채팅창에서 2차 잔치, 2차 전지가 아니라 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거 단순 낙폭과대 저감해서 아니다. 이거 슬슬 진짜 업황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게 9월 말 정도거든요. 9월 독일 전기차 판매량이 실제로 8개월 만에 성장권으로 들어갔고 이제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때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늘 투자 심리 좀 크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주문했다고 하지 지금 4680 배터리 벤더사들 다 동반 상생하지 수급도 좋지. 뭐 연말까지는 뭐 2차 전지 봐야 되나. 지금 LG엔솔 같은 종목들 좀 대장주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 자유죠. 뭐 사시는 건 자유인데 저는 이번 달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딱 10월까지만요? 네. 그 혹시 대선 때문인가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역전됐죠. 트럼프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주에서도 생각보다 지금 각 주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필라델피아라든지 여러 주에서 지금 아직은 민주당의 우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이제 현재 부통령이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정책은
뭐 유지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전기차를 또 잘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근데 지금 당장은 그가 던져놨던 많은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되게 빅 이슈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 좀 증가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4680 배터리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관세율 최대 45.3%까지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호재는 되게 있어 보이나 업황은 돌아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정책적인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흐름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LNF라든지 그다음에 뭐 TCC 스틸 그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죠. 그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는 충분히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게 지금 미 대선 이슈 때문에 여전히 저는 중장기 올해 연말까지 보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이제 공개가 돼서 뭐 그 전까지는 최소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이번에 주문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뭐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시 여기서 반응이 더 좋으면 더 길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강세가. 이제 로보택시 공개하는 거 로보택시 몇 대 이제 돌려보는 건데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기술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뭐 웨이모도 지금 로보택시 운영하고 있죠. 이미 이제 무인 택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두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정도 되는 건데 이제 FSD라는 이제 기존의 그 레이저라든지 이런 기존에 쓰던 방식과 라이다 방식을 좀 벗어나서 오로지 이제 카메라 센싱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학습을 통해서 FSD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뭐 이 행사가 역사에 기록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록은 되는데 본인이 거짓말 많이 한 것도 기록이 되겠죠. 워낙 뭐 로보택시 얘기를 한 2, 3년 전부터 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오전 11시니까 그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높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클 수 있고 생각보다 로보택시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견해도 들어봤고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